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우리 백화점 다녀오자. 백화점에는 왜? 얘 좀 봐. 너 출근할 때 입으로 사야 할 거 아니야. 저번에 엄마가 사준 양복 있잖아. 그거 입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옷을 또 사러 가. 그 양복도 너무 비싸게 사서 엄청 돈 아까웠는데. 회사에 그 양복 하나만 입고 다닐 거야.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신경 써서 입고 다녀야지. 엄마의 얼굴에 설레임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엄마는 제가 취업을 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슬며시 걱정이 되었기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자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나 아직 정규직으로 입사한 거 아니야.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나 하지 마. 괜히 기대했다가 엄청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엄마도 잘 알고 있지. 그치만 네 이모 말로는 그 큰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큰 문제만 없으면 대부분 정규직이 된다고 하던데 뭘.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이번에도 몇 명은 재계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대기업에서 호락호락하게 사람을 채용할 리가 없잖아. 아들,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다 안 되면 그만인 거고, 정규직 전환되면 좋은 거고 그런 거지. 암튼 내가 듣자 하니 입고 다니는 옷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엄마가 옷 사줄 테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고 있었는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얘, 너 엄마 무시하는 거니? 엄마 돈 엄청 많거든? 엄마가 서랍장 안에서 봉투 몇 개를 꺼내서 제게 보여주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웬 돈이야? 이건 할머니가 주신 돈이고, 이건 네 이모랑 외숙모가 너 이번에 취업했다고 기념으로 준 거야. 평소에도 많이 챙겨주시는데 그런 돈은 뭐하러 받았어? 나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다들 억지로 챙겨주는 걸 어떻게 해? 미안하면 첫 월급 타서 네가 잘 챙기면 되지. 그니까 얼른 옷 사러 가자. 평소와 다른 엄마 모습에 거절을 할 수가 없어 엄마를 따라 나가 옷을 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 홀로 제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 그렇잖아도 많이 약한 엄마는 몸이 자주 아프셨습니다. 쉬는 날에는 종일 방에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지라 저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외가 가족들께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외할머니는 시골 작은 마을에 사셨는데요. 남의 집 밭일을 하면서 받은 일당을 고스란히 모았다가 제가 내려가면 손에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서준아, 이거 가지고 가서 배 곪지 말고 잘 챙겨 먹어. 네 엄마한테 들으니 대학 다니면서 돈 아낀다고 맨날 라면만 먹는다고 하던데 그러다가 몸 아프면 큰일 나는 거야. 이 할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마랑 같이 고기도 사 먹고 그래? 할머니가 돈이 어딨다고 맨날 돈을 주고 그래.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미는 네가 잘 먹는 것만 봐도 그냥 배가 불러. 우리 귀한 손주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저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눈물바람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제가 나지막하게 불렀어요. 할머니, 오야 내 강아지. 할머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강아지가 뭐야 강아지가. 이 할미 눈에는 맨날 이쁜 강아지야. 할머니 나 올 때마다 맨날 울면 다시는 안 온다. 그래 할미가 앞으로는 절대 안 울게. 라며 할머니가 급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조금씩 머리가 커지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곤 했는데요. 젊디 젊고 몸도 약한 딸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허전한 제 마음을 채워주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울타리였다고 해야 할까요?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 할머니가 보고 싶어 찾아가는 날이면 그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외가가족들은 제게 있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취업 선물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말에 죄송한 마음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은 채 월요일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한 뒤 각자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요.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다들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우선 팀장님이 한 대리에게 제게 일을 가르쳐주라고 지시를 했고 적응할 틈도 없이 바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준 씨, 잘 들어요. 우리 일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세금 계산서 처리나 기한지 작성이나 죄다 돈과 관련된 일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배워야 할 겁니다. 김 대리님이 친절한 듯 약간은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출근 첫날부터 갑작스레 너무나 많은 업무를 배우다 보니 제가 잠시 넋을 놓고 있었고 김 대리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습니다. 서준 씨, 내가 듣기로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고 들었는데 머리가 정말 좋은가 봐요. 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 대리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지금껏 신입사원 일을 엄청 많이 가르쳤는데 메모 안 하고 바로 다 암기하는 직원은 처음이라서요. 그제서야 제가 급히 노트와 볼펜을 꺼내서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요. 첫 출근이라 너무나 긴장을 했던 나머지 잠시 정신줄을 놓고 있었거든요. 김 대리님은 절대 반말을 하지 않았고 매우 친절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반면에 조금은 얄미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충고하자면 회사에서 죄송합니다를 남발하는 사람도 딱히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죄송할 만한 일을 만들면 안 되겠죠. 아, 제가 다시 사과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사수인 김 대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첫날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김 대리님은 점심시간을 빼놓고 제게 종일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날부터 그렇게 일을 배우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녹초가 된 채 그대로 잠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문제는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김 대리님이 먼저 회사에 나와 있었어요. 서준 씨, 나는 신입사원 때 선배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정리도 해놓고 어제 배웠던 일도 다시 공부하고 그랬는데 참 그렇네요. 나 때는 신입사원이 선배보다 늦게 출근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대리님 입에서 나 때라는 말을 듣던 순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꼰대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회사 일이 참 힘들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김 대리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제 배운 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 좀 해봐야겠네요. 지금부터 잠시 정리하고 있어봐요. 네? 테스트요? 당연하죠. 어제 알려준 거 제대로 숙지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김 대리님의 말에 제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급히 메모한 것과 전자문서를 보면서 복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김 대리님의 얼굴은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시험 아닌 시험을 봤는데요. 어찌나 쩔쩔매며 대답을 했던지 이마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수연 대리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서준 씨, 우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못 들었어요? 어제 보니 김 대리가 잘 알려주는 것 같던데 모르는 게 너무 많네. 부서 사람들이 제게 잘해주는 듯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에 비해 다른 동기들은 선배들과 커피도 마시고 편하게 일을 하는 모습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 식사 후 휴게실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제 입사 동기와 그 팀 선배가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서준아, 네가 웬일이야? 오늘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있네. 어제 집에서 밤늦게까지 배운 거 복습하느라 잠을 잘 못 잤더니 계속 졸리고 집중이 안 돼서 잠깐 커피 마시러 왔어. 네 사수 김 대리님이 아직도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일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지 뭐.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제 동기 옆에 앉아있던 그 팀 선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참 이상하네. 김 대리가 깐깐하긴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거든. 근데 요즘 보니 서준 씨한테 유난히도 까칠하게 행동하는 것 같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아주 숨이 막힐 정도던데 나름 잘 버티네. 아닙니다.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러는걸요. 제가 잔뜩 기가 죽은 채 대답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잘난 척하기 좋아하던 동기가 마치 저를 걱정하듯 말을 꺼냈어요. 진짜 어떡하냐? 내가 보기엔 네 사수 김 대리님이 너 엄청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게 내가 너 옷 입은 스타일부터 문제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요즘 누가 그런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냐? 내가 딱 보니 김 대리님은 좋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더구만. 이런 대기업에서 근무하려면 거칠해도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거야. 난 너처럼 옷 못 입는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그니까 앞으로 옷도 좀 센스 있게 입고 다니고 그래. 신발도 좀 비싼 걸로 사서 신고 백팩도 좀 좋은 걸로 메고 다니고. 요즘 고딩들도 그런 백팩 안 메고 다녀. 동기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약간은 비웃듯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며 엄마가 옷을 사준다고 할 때 그냥 백화점에서 살 걸 그랬나 하는 후회마저 들었는데요.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가 너무나 비싼 가격에 놀라 그냥 저렴한 옷을 샀었거든요. 동기의 말을 듣고 더욱 심란한 마음이 들어 잔뜩 풀이 죽은 채 자리로 돌아갔고 김 대리님의 모습을 보니 동기 말대로 정말로 어딘지 모르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김 대리님뿐만 아니라 부서 사람들 전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만 가득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더욱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엄마의 몸이 더욱 좋지 않아져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신장이 잘못돼서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 모두가 혼비백산한 채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이 외가 가족 모두가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모가 엄마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는 게 맞아. 이모,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지. 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취업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관두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엄마가 아픈데 그까지 회사가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가 상의해봤는데 회사도 회사인데 그러기엔 네가 너무 젊어. 그리고 내가 언니한테 받은 것도 많고 하니까 이모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나마 언니한테 받은 걸 갚을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야. 언니가 젊었을 때 우리 때문에 고생해서 그리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며 이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의 장녀였던 엄마는 학교를 졸업한 뒤 갖은 고생을 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다는데요. 그 바람에 이모와 외삼촌은 대학까지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이모와 외삼촌은 그 부분을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모가 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마도 젊은 제가 걱정이 되어 더욱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 건강 문제로 더욱 바쁜 나날이 이어졌고 회사에서도 엄마와 가족들과 통화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김 대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죠?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우리도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엄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즘 정신줄을 좀 놓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분들께 피해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쌓여있던 것도 많았고 엄마 건강도 안 좋다 보니 제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순간 김 대리님이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나무랐습니다. 서준 씨는 회사 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요? 어떻게 퇴사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대로라면 정규직 전환될 확률도 매우 낮은 것 같은데 빨리 다른 곳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정규직 발표 날이면 아직 멀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래도 제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서준 씨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도 똑똑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 보니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었군요. 김 대리님의 입에서 마음에 들었었는데 라는 말을 듣던 순간 헛웃음마저 새어나왔는데요. 마음에 들었다는 사람이 그토록 혹독하게 일을 시킨 건가 싶은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제가 약간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서 있자 김 대리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 서준 씨가 말한 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요. 참 그리고 조금 있으면 회사 체육대회에 있는 건 알고 있죠?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부서는 뭐든지 1등을 해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니까 미리미리 운동 좀 하고 그래요. 나중에 민폐 끼치지 말고. 김 대리님이 냉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는 자리를 떴는데요. 감정이 전혀 없는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체육대회가 잡힌 뒤로 부서 회식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퇴근을 앞둔 어느 날 팀장님이 모두에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부서가 이번 체육대회는 무조건 1등을 해야 하니까 오늘부터 몸보신 좀 제대로 하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삼계탕집 예약해놨으니까 다들 먹고 가라고. 팀장님, 이번 달 부서 예산 없는데요? 수연 대리가 급히 말을 꺼냈는데요. 걱정하지 마.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정말요? 그럼 당연히 가야죠. 자, 다들 같이 가죠. 직원들이 다들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는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상사가 가자고 하면 세상이 두 쪽 나도 군말 없이 갔었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폐기인 건가? 아님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도 밥만 먹고 갈 거니까 잠깐 들러서 밥만 먹고 가. 팀장님이 약간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는 급히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팀원들 모두가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억지로 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엄마에게 가 있었기에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팀장님이 제 그릇에 닭다리를 올려주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당황한 채 팀장님을 바라봤지만 팀장님이 귀찮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난 밥 먹는데 뭘 그렇게 쳐다봐. 사실 내가 닭다리를 좀 싫어해서 말이야. 난 예전부터 이상하게 이 뻑뻑살이 좋더라고. 건강에도 좋고 말이야. 제 그릇에 닭다리를 올려주는 모습에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기술이라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잠시 뒤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팀장님뿐만 아니라 팀원들 뒷담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회식이라고 하면서 장어도 먹으러 다녔고 보양 음식을 참 많이도 먹으러 다녔어요. 물론 저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가서 음식을 먹고 왔고요. 그렇게 엄마와 이모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모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입에도 대지 않은 채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이모뿐만 아니라 이모부와 이종 사촌들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이모 가족들은 제가 죄책감이라도 가질까 싶어 많이 신경 쓰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수술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기에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술비마저 가족들에게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체육대회 날짜가 다가왔는데요. 정말이지 저는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않았지만 팀장님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어찌나 난리던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근만 하면 김 대리님이 제게 물었거든요. 서준 씨, 요즘 운동 좀 하고 있는 거 맞지? 이따가 연습 좀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1등 해야 하니까 명심해. 난 어제도 운동을 2시간 넘게 했거든. 김 대리님뿐만 아니라 수연 대리님도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했다느니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도 했습니다. 평소 운동에 운자도 싫어하던 팀장님마저도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참 기이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이식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엄마를 두고 체육대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힐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엄마를 실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최대한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체육대회 날이 되었는데요. 팀원들 전체 눈빛이 얼마나 비장하던지 상대팀 직원들이 우리 귀에 눌릴 정도였습니다. 이건 그냥 죽자 살자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온몸을 내던진 채 경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팀 직원들이 수군대기까지 했어요. 저 팀은 여기에 목숨이라도 걸었대요? 아니 눈빛들이 왜 저 모양이야?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드네. 아니 뭔 일이 있는 거야? 우리는 왜들 저래? 저 팀 수연대리 말로는 무조건 1등해서 포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 1등한테 주는 포상금이요? 그 300만 원이요? 그래, 그 300만 원 말이야. 그거 받아서 써야 할 때가 있대. 아니 그 300만 원이 뭐라고 저 난리들이야? 뻔한 거 아니겠어. 그 돈 받아서 공짜로 술 먹고 놀려고 그러는 거겠지 뭐. 다른 팀 직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말을 엿듣던 제 동기가 궁금한 듯 제게 물었어요. 그 300만 원 어디다 쓰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니 아깐 팀별 축구 하는데 해병대도 왔다가 울고 가겠더라. 그게 축구냐? 육박전이지. 니네 팀이니까 너도 알 거 아냐. 그래봐야 난 계약직인데 나한테까지 말해주겠냐. 근데 쓸 곳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긴 해. 뭔데? 또 회식이나 하려고 하겠지 뭐. 우리 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또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시는 참 이상한 팀이야. 저도 모르게 툭 하고 한마디를 내뱉다가는 팀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동기가 황당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에는 사내 체육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 부서가 우승을 하게 되었고 포상금도 받았는데요. 모든 종목을 악바리같이 달려드는 우리 팀 직원들에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피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렇게 체육대회가 끝이 났고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김 대리님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제 앞으로 다가와서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서준 씨,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포상금이지 뭐긴 뭐겠어. 팀 포상금을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뭐든 포상금 받으면 막내한테 주는 게 우리 팀 전통이야. 전 그러면 나중에 막내가 밥 한 끼 사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통이라니요. 그런 전통이 있어. 이 돈은 막내 거니까 필요한댔어. 진짜로 저 주시는 거예요? 라며 제가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건네자마자 김 대리님이 급히 갈 길을 가버렸고 집에 돌아가서 돈 봉투 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돈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란 제가 급히 김 대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리님, 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승 포상금이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돈 맞아. 네? 맞다니요. 포상금은 300만 원이었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우리 부서가 우승했잖아. 그 기념으로 팀원끼리 좀 더 걷어서 막내한테 돈을 더 얹어주기로 했어. 서준 씨는 말이야, 완전 운 좋은 줄 알아. 그럼 나 바쁘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라며 김 대리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대리님이 어찌나 자연스럽게 말을 하던지 저는 정말 그런 전통이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며칠 후 다른 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이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 전통이 어딨어. 그리고 서준 씨네 팀 평소 체육대회 그런 거 꼴등을 도맡아 한 팀인데 그런 전통이 생길 기회나 있었겠어? 참 무슨 일이래? 난 체육대회 하다가 상대방 눈빛 보고 무서워서 물러선 건 처음이었다니까. 그냥 팀원 전체가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더라니까. 근데 그 포상금은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안달이 났던 거야? 다른 팀 선배가 오히려 제게 물었을 정도였어요. 그 선배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 대리님을 따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대리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막내한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전통 같은 건 없다고 하던데 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 누가 말해준 거야? 라며 놀라서 묻던 김 대리님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김 대리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회식을 했던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마 수술 걱정으로 식사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여서 조금이라도 건강을 챙겨주려고 억지로 회식 자리를 만들어서 밥만 먹여서 들여보냈던 거라고 했어요. 거기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사내 체육대회 우승 포상금을 꼭 받아야만 했던 이유도 제가 엄마 수술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것인지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김 대리님이 달래듯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실 그동안 서준 씨한테 조금 혹독하게 일을 가르쳐 준 것도 내년에 정규직 심사에서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였어. 아무래도 업무 관련 지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더라고. 서준 씨도 알다시피 동기들은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스펙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서준 씨는 업무 능력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피드백 받고 그러신 거예요? 맞아.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서준 씨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나 보고서 만드는 거 보면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 모르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대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다음 정규직 심사 분명히 서준 씨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참,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우리 팀장님 말이야. 닭다리 엄청 좋아하셔. 삼계탕 먹으러 가면 가끔 우리 닭다리 뺏어 먹기도 하시거든. 팀장님이 닭다리 싫어하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조금이라도 서준 씨 몸보신 시켜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니까 포상금은 그냥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정 미안하면 다음 정규직 전환에 꼭 합격해서 보답하던지. 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내 사람이 반드시 전환돼야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거든. 김 대리님 입에서 내 사람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감정들이 눈 녹듯 녹아내렸고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팀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못난 짓을 참 많이도 했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결국 그 포상금으로 부족한 수술비와 병원비를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엄마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온 엄마에게 이모가 큰 소리까지 치면서 말을 했어요. 언니, 이제는 언니한테 빚진 거 다 갚은 거다. 이제 우리 쌤쌤이야. 알겠지? 그 모습에 가족 모두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혹여나 엄마가 미안해할까 싶어 배려하는 이모의 모습에 가족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그 뒤 두 분은 빠르게 회복을 했고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물론 저도 정규직 심사에 통과해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심사 면접에서 많은 업무적 질문을 받았지만 막힘없이 술술 대답을 했으니까요. 제 모습에 동기들도 다들 놀란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워낙 스파르타로 교육을 받다 보니 정규직 몇 년차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스펙만 믿고 설렁설렁 일을 하던 다른 동기들과 제 겉모습에 대해 막말을 하던 동기도 전환이 되지 못한 채 다른 일자리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대리님뿐만 아니라 부서 직원들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정규직 전환이 되고 얼마 뒤 가족들이 팀원 전체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외할머니 그리고 외숙모 외삼촌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정성스러운 음식을 보며 팀원들이 정말 많이 좋아했답니다. 특히나 팀장님은 닭볶음탕에 들어있던 닭다리를 몇 개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팀장님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닭다리를 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리로 진급도 하고 우리 팀장님도 회사 핵심 부서인 경영기획실 이사로 진급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 대리님도 과장으로 승진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김 과장님과 삼계탕을 먹다 보니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